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후 정윤진입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게 장중에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갖고 네. 뭐 좀 마음은 씁쓸합니다만 그래도 네.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나온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네. 아유 참 이렇게 또 되네요. 네. 제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잠깐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카타르랑 막 중동 국가들이 우리가 협상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벌어줘라고 해서 한 2, 3일 정도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장중에 있었던 내용이라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어디죠? 그 네. SSG인가? 신세계. 네. 오늘 주가 어떻게 될까?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관련 뉴스들 잘 정리해 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던 얘기가 뭐 하루는 뭐 전쟁한다 그랬다가 하루는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런데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좋은 얘기 나오면 좀 빨리 반응하고 네. 나쁜 얘기에 나오면 좀 빨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어제 삼성전자 파업 소식이 네.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 올린 거하고 법원 판결 나오니까 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던 그 지수를 그냥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1%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07% 하락했는데요. 뭐 강보합, 약보합으로 그렇게 뭐 시장이 뭐 어느 방향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뭐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뭐 쭉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이나 S&P가 좀 약세를 보였던 거는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하락했고요. 시게이트 마이크론이 각각 6%하고 7% 하락했고 그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5.3%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컸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약간은 좀 경계심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젠슨왕 CEO가 그 중국에 가서 오늘 좀 불량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저 광고 상품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얘들이 자꾸 시끄럽네.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안합니다, 공기자님.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젠슨왕 CEO가 이제 중국 관련한 실적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심이 좀 많이 모이고 있어요. 여기서 좀 갔는데 중국에서 뭐 좀 사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엔비디아는 사실 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엔비디아 실적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어쩌면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좀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제가 엔비디아 저평가를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예상이익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처럼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좀 들긴 합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요.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수를 들어 올렸던 발언은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다.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전면적으로 공격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시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상승폭을 약간은 반납을 하면서 배럴당 지금 브렌트유가 112달러, WTI가 10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특이한 게 그 브렌트유하고 WTI가 좀 좁아졌어요. 네. 스프레드가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 왜 공격을 받은 데는 미국이 아닌데 왜 미국 기름이 더 올랐을까라는 부분들도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국제 금리는 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쭉
더 올랐다가 여기는 반대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뭐 모습을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같은 건데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4.59%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노사 협상 파업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근데 뭐 이제 명분을 다 쌓았기 때문에 긴급 조정 만약 파업 들어가면 긴급 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SNS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파업을 그냥 한다. 근데 그거는 좀 뭐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성하고 좀 네. 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권이 아니라 이제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삼성은 나라에 빚이 많다. 이 자기들 내부 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정부가 다 나서서 네. 옆에서 지원 사격을 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의 사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또 사회에 빚을 짓게 만드는 네. 부담을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긴급조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5년인가 6년인가에 항공사들이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공사가 파업을 하는 거는 이제 국민 경제라기보다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좀 있기 때문인데 네. 반도체 업체의 파업은 사실 국민들이 직접 타격을 입는다라기보다 이제 경제 효과 때문에 간접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긴급 조정을 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울 건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명분들과 거기 효과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워낙 큰 회사잖아요. 네.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오늘 나온 소식은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 삼성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고 18일간 총파업을 현실화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에다가 보고서를 전달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거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청와대에서 한국은행에다가 좀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좀 했었다는 건데 경제 성장률이 무려 0.5% 포인트가 하락할 거다. 와. 우리나라가 뭐 5% 이상 선취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그런 그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쓴 데가 2.5%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여중에 0.5% 포인트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전체 성장률의 거의 한 20%를 네. 잡아먹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차질액은 약 30조 원을 이제 복구를 3주 정도 걸린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30조 원이 예상이 된다. 뭐 100조 원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한국은행 분석은 30조 원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부가가치 증발액은 15조 원을 얘기를 저 했습니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피해 그 규모를 따져보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직접 보고서를 보지는 네네.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생산 차질액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일 거고 뭐 부가가치는 별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사실 어차피 추산치라 이게 뭐 30조 원이냐 15조 원이냐가 그냥 우리는 숫자가 크다. 큰 피해다. 큰 피해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생산 라인별 가동 중단율, 뭐 전후방 산업 연관고리 차단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변수로 두고서 분석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 기본권이라는 거는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네.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업에 대한 권리죠. 근데 이런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복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파급력에 네.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조정권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긴급조정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노조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그냥 총파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오늘 10시부터 진행되는 협상에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긴급 조정권을 뭐 발동을 한다 치고 예. 파업을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데 그냥 파업 강행해요. 그럼 어떻게 돼?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그 불법 파업 되면
불법법 되면 합법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파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프로님 원래 깽판을 부리면 못 막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가서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못 막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제 노조에서도 불법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합법적 파업권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그런가요?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지금 거의 한 5만 명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5만 명을 불법적으로 동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예. 노조가 자기 노조원들 컨트롤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불법이지만 파업합시다. 이거는 좀 명분이 안 서겠죠. 그리고 이제 노조 집행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노조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리드를 하는 거지. 네. 여기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아니 뭐 그 물론 이제 게시판이니까 더 좀 과하게는 가겠습니다만 뭐 창신으로 간다. 우리 뭐 만약에 이번에 창신이 뭐예요? 창신 메모리 아닌가요? CSMT? CXMT? 창신. 뭐 그런 데를 간다든지 뭐 거기 가서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불법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한다는 느낌은 적어도 그 게시판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던데. 저기 이직한다고요? 네. 가시라 그러세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어디 창신이랑 비교를 합니까? 아니 뭐 그분들 얘기가 나온 게 그런 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어제 11시에 또 법원이 그 가처분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을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가처분이긴 합니다.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이제 화학 물질 누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보호 시설의 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얘기가 뭐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그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그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파업을 했을 때 이 인원 유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정도 조건으로 노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저는 법원의 가처분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어올리는 거는 이게 되게 보기 드문 네. 일이다. 그러니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CXMT 얘기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CXMT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어서 네. 그 정보가 그렇게 많이 공개가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한 게 있는데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이상 늘었고요. 순이익이 120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CXMT에 대한 정보는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수월하게 수집이 네. 되진 않아요. 그래갖고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되라기보다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로 좀 듣고 있는 거는 지금 CXMT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안 그래도 디램 기준으로 세계 1위, 중국 1위이면서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됩니다. 물론 레가시 디램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 레가시 디램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가면은 이번에 그 GPU도 안 산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GPU도 됐어 우리 거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드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저는 그 메모리의 그 지금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시점을 우리나라가 캐펙스를 늘려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2030년 이후가 될 거고 오히려 미국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메모리를 때려짓거나 네. 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레가시 디램이나 메모리 쇼티지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업사이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간 그 다음 메모리를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네. 좀 이런 갈등으로 그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는 좀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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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뭐 경제 모든 뉴스들을 씹어먹고 있는 그런 중인데 오늘 중에는 물론 이제 극적인 타협이라는 건 또
일일 새벽 뭐 4시 30분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예, 가능하면 이제 오늘 정도에는 그래도 합의안이 좀 나와서 네.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뉴스보다 반도체 뉴스가 제일 핫하니까 네.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그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위원님 계시잖아요. 네. 우리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버블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버블. 네. 예? 버블이라 함은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버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네. 그 IT 버블 때 그 시스코 시스템즈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GE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재만 의원님의 얘기는 이익 대비해서 각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그리고 이제 비이성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그 당기 순이익이 그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이닉스 주가가 역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건 과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이익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85%까지 좀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이 좀 더 높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 네. 이런 파업 같은 내부 문제도 삼성전자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부까지 다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그쵸. 회사입니다. 근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삼성전자의 몫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시총이 1640조, 1310조 요 정도 되는군요. 1, 2위. 자,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너무 길게 했다. 반도체 얘기. 이것도 되게 좋은 소식인데 올해 들어서 조선업계의 수주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빅3 기준으로 199억 6천만 달러를 땄고 그럼 대한조선, H중공업 이런 데까지 합치면은 한 200억 달러 넘어섰다라는 건데 네, 네. 뭐 대한조선 같은 회사는 그 탱커 원유 운반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훨씬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 요즘에 또 안 그래도 탱커가 좀 안 좋았다가 네. 요즘에 굉장히 또 좋아졌거든요. 이란 전쟁 이란 전후에서 전쟁 많이 좋아졌죠. 이후에 거기 막 갇혀 네, 있고 그렇죠. 돌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탱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하게 표현을 하기로는 두 번째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전에는 컨테이너선이 전체의 4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LNG 관련 선박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쉐빙 전용선 등 5천억이 넘는 초고가 특수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해상풍력 베리타스였나? 어디더라? 거기가 네. 한 몇 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스크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냥 부셔버린 적이 있었는데 짓다가 네. 왜 그러냐 보니까 원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거 더 지어봐야 손해다 그래가지고 중단하고 이제 스크랩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뉴욕에 그 미국에서 보도가 뭐라고 나오고 막 무슨 신세한탄이 있었냐면은 이 풍력 전용 설치선 그 미국 조선사에다가 주문했다가 네. 그거 제때 못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나왔던 표현이 그 당시 기준으로 아우 그 대우조선에다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때 했으면 딱 들어왔을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오션에 풍력 전용 설치선이 주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다 맥락이 있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3척을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LNG 운반선이었는데 그 VLCC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새 좀 가격이 좀 어떻지? 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요 두 개 차트, 요거는 그 엄경화 위원님 차트고 이거는 네. 최강식 위원님 차트인데 이건 장기 차트고 이거는 단기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조선 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던 때 있죠. 네. 그때가 요때입니다. 이게 쭉 올랐어요. 그러다가 조선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조금 쉴 때가 있었어요. 쉬진 않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됐을 때. 네네. 그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이 끄트머리를 보면 여기 들어 올리는 거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최근 이슈입니다. 아, 조금 살짝 그건가요? 이거는 장기 차트니까 6년짜리 차트라서 끝에가 좀 살짝 들어 올린 그렇죠. 건데 네. 요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장기시 계열에서. 네.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여기서 3월까지 저점을 형성을 하다가 이란 전쟁 이후에 신조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수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주 나와도 이게 좀 아쉬운가? 물론 지금 워낙 우리나라의 그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저가 수주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높은 가격의 수주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높은데 더 높은 가격의 수주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현식 위원님 자료를 보면은 초고가 수주에서 고가 수주로 내려왔다. 네. 그게 이제 2, 3년 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수주가 초고가 수주에서 지금 고가 수주의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들어 올린 상황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소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LNG 운반선이나 VLCC 같은 경우도 지금 VLCC 최근에 내적 수주했는데 15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 하나오션이 펜오션으로부터 수주한 가격이 지금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VLCC가 원유 운반선이고 원유 운반선. 이 원유 운반선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선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근데 아까 엄경화 위원님 차트 보니까 중고선가도 엄청나게 오르네요. 중고선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죠. 예. 지금 주문해봐야 3년 후 넘어서 이제 지금 받을 수가 있다 보니 급한 대로 중고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조선업에 기대했던 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대했던 거는 미국 LNG 프로젝트에서 네. LNG 운반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카타르 LNG가 막히면서 여기서 발주가 막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 올해 조선업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까지는 따뜻했고요. 예, 그 차가운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유, 신세계그룹이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손정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전해졌고요. 그 논란에 대한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로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5.18 같은 날, 그러니까 5.18에 뭐 정치적으로 감성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굳이 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열받게 할 이유가 뭐였을지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질을 했다라고 하고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전에 정용진 회장이 멸공이나 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서 의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심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됐든 이거는 뭐 자기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거의 일이 연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백화점이랑 네. 실적 되게 좋다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적 좋다 그랬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내수 유통업체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좀 고개를 들어볼까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를 확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또 발생을 했다는 점이 좀
유감이네요. 유감이다. 네. 물론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유감이고 네네. 우리는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네. 한 겁니다. 이거는 주주들이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큰 문제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 15일부터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이 스타벅스 쪽에서.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구를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아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문구.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그런 이제 문구를 이 안에 쓴 거잖아요. 예. 네, 책상을 탁 혹은 뭐 탱크데이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이 누굽니까 대표 CEO를 지금 자른 거죠? 네, 자른 네.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제가 이게 정용진 회장님이나 신세계그룹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그룹이나 정용진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제 비즈니스하고 정치를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발표했던 그 250메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 네. 사업을 하겠다라 그러면서 뭐 신세계그룹이 지금 AI 쪽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미국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리플렉션 AI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마가 쪽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러트닉 장관이 그 상무부에서 첫 번째로 그 허가를 해줬던 이 사업이 그 글로벌 AI 수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정된 게 지금 신세계하고 리플렉션 AI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 네. 여기에 그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굉장히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우파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도 마가에 가까운 분들과 정용진 회장이 지금 이 AI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저쪽 시흥 쪽에 시흥이 아니고 저 뭐죠? 그죠? 응? 화성 그쪽에 지금 대규모 테마파크 및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가 거기에 글로벌 파트너가 파라마운트예요. 네. 근데 파라마운트는 그 스카이댄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 스카이댄스는 저기 그 오라클 CEO인 그 오라클 CEO 아들입니다. 네네. 오라클 CEO는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로 그렇죠. 돼 있고 파라마운트가 그때 그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채널이 CBS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CBS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도 있었고 막 그랬던 부분들을 그 완전히 CBS 보도국을 우파로 다 갈아 끼운 네. 회사가 파라마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를 원래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것도 어인 일인지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워너브라더스 밑에 뭐가 있냐면은 CNN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CNN을 안 떼고 살라 그랬었는데 네네. 이번에 워너브라더스를 파라마운트 같은 건 CNN도 포함해서 살라 그러고 있고 CNN도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아하는 매체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도 보도국을 다 갈아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그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IP를 파라마운트 IP를 해서 신세계가 테마파크를 만든다라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치적으로 얽히지 말아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사업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네. 미국이랑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은 해프닝으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저하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기업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변화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용진 회장이 뭐 얼마나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뭐 지분율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뭐 90%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이제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본인이 당연히 책임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 전해 주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옷을 또 티셔츠를 하나씩 입었습니다. 네, 바로 PC. PC. 네. 이걸 젊은 분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이군요. 그렇죠. 네. 예. 이거를 아페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페세. 예. 그렇죠. 독일어로 가더라도 앞에서 보면 되게 세 보이는 아페세. 안 그래도 이거 입고 다니시는 좀 이렇게 패셔너블한 분들을 제가 길거리에서 많이 뵈서 도대체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싶었는데 드디어 저희 쪽에도 왔네요. 이게 그 우리가 이런 무지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따로 디자인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페세 반팔 티셔츠 뉴 레이먼드 크루넥 티셔츠라고 하네요. 네. 코튼 면 100%. 그리고 이게 뭔가 확실히 좀 이게 다 그냥 프린트가 아니고 자수로 돼 있어 갖고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수네요. 네, 이게 자수로 다 이렇게 했어. 네네. 오버로크 치듯이 이렇게. 오, 네. 오버로크. 예전에 루에 마담 파리스, 파리의 패션, 파리의 느낌 그대로. 파리의 감성이군요. 네, 요 APC 크루넥 반팔 티셔츠, 네. 아페세.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이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뭘요? 아딜리의 그 프로덕션 앳드 크리에이션? 그 원래 네, 뭐의 네. 약자인지 우리가 굳이 이걸 읽어야 될까요? 네, 프랑스 브랜드인가 봐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네, 요거 아틀레드 브로쿵 프랑스. 우와. 와, 비슷하다. 여러분 또 프랑스어는 좀 기본으로 조금 해줘야지 교양인으로서. 네, 자 59,000원에 네. 프랑스 감성, 파리 감성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거 되게 유명해요? 아페세? 네, 네. 아유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잘 못 보던 브랜드여가지고 네. 더 폼나는 것 같아서 너무 뻔한 브랜드를 입었을 때 약간 좀 그쵸. 예, 네, 맞아요. 속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아유, 제 따라 입었다 이러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 브랜드를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몇 번 눈에 익은 뿐이지 네. 이 브랜드를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요 정도 패션 페피, 페피지. 페피들은 이제 이런 걸 입어주죠. 페피는 입는 너무 거구나. 사람들 많이 입는 거 또 조금 싫어해. 그죠, 페피들은. 그죠. 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입을 때는 피부가 조금 받쳐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메디큐브 울트라 튠을 쓰면 됩니다. 아하, 자, 이 메디큐브 울트라 튠이라고 하는 네, 아까 그 방송 중 문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그 김희선 뷰티 기기입니다. 아하, 김희선 배우가 사용하는 뷰티 기기. 이게 뭐 수십만 원대 우리가 피부과나 이런 데 갔을 때 쓸 수 있을 거를 집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고주파 팁을 이용해서 리프팅과 주름 케어를 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주름이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죠. 네.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저희도 작년에 커머스 할 때 좀 몇 번 해봤는데 네? 이게 그 로션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젤 같은 게 필요해요. 아, 피부에 효과를 주기 위한 젤 같은 게 필요한데 요거는 젤 구매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기 사면 추가로 젤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그 추가 비용이 있었거든요. 프린터처럼. 네, 그죠. 프린터 잉크처럼. 요거는 젤 구매 필요 없이 이 기기 하나로 끝. 네. 그래요. 켜보셨어요? 느낌 오죠, 정표님? 주름이 막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게 느낌이 아예 안 나도 좀 서운한데 맞아요.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이게. 뭔가. 어떨 땐 약간 좀 뜨거운 느낌, 어떨 땐 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네. 미세 전류가 느껴지고. 네, 국내 최초 40.68MHz 고주파 그리고 미세 전류의 네. 완벽하고 강력한 결합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메디큐브가 저기 APR 거잖아요. 아 그래? 네. APR.
화장품 APR? 대장주. 예, 예. 그러니까 APR 주주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꼭 사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원래 제가 주름이 많은데요? 이마에 원래 주름이 좀 있거든요. 주름이 네, 많은데요? 맞다. 우와. 맞아? 맞아? 없어. 맞아? 주름 사라졌어. 네, 지. 자, 요거 아저씨들 잘 논다 그러겠네. 요건 저 장난이었고, 네, 요거 메디큐브 울트라 튠 14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거 14만 와이프 9천 사다 원. 주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요렇게 또 올여름 또 피부 많이 상하실 그렇죠. 텐데 자외선 네.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권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늦었어 지금. 어우.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